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어려웠죠?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연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얘는요, 단골 출제예요. 교육청 기출에서도 제가 꽤 많이 본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연금제도를 풀어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쵸? 26년도에 새롭게 또, 이렇게 출제된 연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계산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너무 계산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요런 지문을 정보의 바다에 빠져 죽는다. 요런 평가를 제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계산 같은 경우는요. 절대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계산 문제 당연히 출제되죠. 근데 계산 문제는 우리가 뭐 계산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구체적인 어떤 증감 관계라던가 요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 읽다가 계산 방식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나머지 앞뒤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용기 있게 읽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들의 범주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쭉 읽는데요. 너무 복잡하죠. 우리가 일문단부터 의학을 죽입니다. 막 겁을 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요. 그냥 차근차근 이해만 해보세요. 자, 뭐 잠깐 읽어볼까요?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의 동그라미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냥 연금을 그러니까 일할 때 연금을 국가에다 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일 안 할 때 국가한테 뭔가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돈 벌 때 국가에서 좀 뭐라 그럴까 나의 소비를 절제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너 늙어서 써야지. 내가 늙어서 줄 테니까 잠깐 맡겨놔. 요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하자면 그 엄마가 세뱃돈 가져갈 때 있죠. 내가 세뱃돈 딱 받았는데 엄마가 자, 가지고 있다 나중에 줄게. 뭐 요런 거 굳이 얘기하자면 국가가 내가 버는 돈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내가 나이 먹어서 노인이 되면 그때 주는 거야. 너 그때 국가에다가 세이브해 놓은 거 있어. 맡겨 놓은 거 있어. 너 지금 요새 버는 돈 없어서 힘들지? 노인이 됐을 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무적에도 제가 잠깐 밑줄을 좀 쳐놨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는 데 집중하자. 수령하는 연금은 외우지 말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란 말이야. 기본 연금액, 기본으로 받는 연금액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그럼 지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럼 지급률이 높은 거 좋으네. 지급률이 높은 게 좋은 거야. 그럼 지급률은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 거야? 가입 기간이 10년. 연금을 오래 낼수록 더 많이 받는구나, 나중에.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 50% 1년 늘어날 때마다 5% 증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너무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일문단에 있는 정보의 바다에 그냥 빠져 죽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 평균. 무슨 말이야? 어려울 땐 뒤에 예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아주 단순화해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주잖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0이면 소득 평균의 가입자 A는 10, 그 다음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합시다. 가입자 B가 일단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인가 보네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값을 2로 나눈다? 쉽게 얘기해서 30 더하기. 자, 여기다가 우리가 좀 체크해 볼까요? 30 더하기 10. 그 다음에 2로 나눠. 그래서 20 받는 거야. 그 다음에 50 더하기 30. 그 다음에 2로 나눠. 40 받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지금 돈을 더 못 버는 사람, 돈을 10밖에 못 버는 사람은 오히려 2배의 연금을 받게 되는 거고 돈을 50씩이나 버는 사람들은 0.8배의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쵸. 원래 내가 벌던 돈보다 더 조금 받는 거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그랬으니까 A는 10번이니까 10의 일정 부분, B는 50번이니까 50의 일정 부분을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금은 누가 더 많이 냈을까? 가입자 B가 더 많이 냈을 것 같아. 왜? 버는 돈의 일부가 연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뭐야. 내가 납부할 때는, 그쵸? 내가 납부할 때에는, 어, 40을 버는 애, 그러니까 50. 이 50을 버는 애가 더 많이 납부할 거야, 국가에. 근데 나중에 받는 돈 보니까 50을 이제 벌던 애는 연금을 0.8배밖에 못 받아. 근데 평소에 10 벌던 애는 자기가 내야 되는, 국가에 내야 되는 금액은 50을 내던 애보다 더 작았을 텐데, 버는 돈 자체가 작았을 테니까. 근데 나중에 받을 때 보니까 자기가 원래 벌던 돈의 2배나 받잖아.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어? 여기란 말이야. 자, 고소득 가입제, 여기겠네요. 고소득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 가입자가 분명히 고소득 가입자보다 납입 금액이 적었을 텐데 아까 10밖에 못 벌었으니까 10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다가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을 이제 받을 텐데 납입 금액은 적었을 텐데 비율은 어땠어요? 내가 원래 벌던 돈의 2배나 수령했죠. 평소에 내가 젊었을 때 10밖에 못 벌었는데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는 2배인 20이나 받았다 이거야. 반면에 평소에 내가 50벌 젊었을 때 납입 금액을 이제 50의 일정 부분을 냈겠죠. 그럼 되게 많이 냈을 거야.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버는 돈의 일정 금액이 납입 금액이니까 많이 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원래 벌던 돈의 0.8배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A가 B보다 훨씬 더 연금 비율이 높은 거야. 나는 평소에 젊었을 때 10밖에 못 벌었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니까 2배를 받네. 반면에 B는 50이 내가 50밖에 50을 벌었었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연금 받을 때 되니까 2배는커녕 0.8배밖에 못 받아. 40밖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A와 B의 이제 어떤 평균이 맞는다 그럴까? 그쵸? 요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겁니다. 가가 여기 있었죠.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아, 그러네요. 그쵸? 우리가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B가 훨씬 더 부자인데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A하고 B하고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받는다. 왜 비슷한 거죠? 보세요. 젊었을 때 벌 때는요. B가 A의 5배를 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요. A는 20을 받아 B는 40을 받아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어느 정도 재분배한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 먹고 조금 덜 받는 거고 너무 적게 벌었던 사람들은 나이 먹고 조금 더 받으면서 소득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의 재분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의 이유는 그쵸 추론형 문제였네요. 오히려 저소득 가입자가 더 큰 비율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좀 평등해진다. 이런 식의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뭡니까? 국민연금은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한다. 젊었을 때 다 쓰지 마. 일부 정도 납입해놔. 나중에 국가가 다시 더 늙었을 때 줄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쵸? 부자한테는 좀 더 많이 걷어서 조금 덜 주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덜 걷더라도 나중에 더 주고, 그래서 나이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다 같이 뭔가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연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1문단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장은 맨 밑에 있는 문장이었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했으면 됐다. 만약에 출제됐으면 다시 해당 문단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재확인했으면 되는 거지. 자, 한편 사적연금 제도도 있는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다 똑같거든요. 딱 하나 달라. 자율입니다. 자율. 여기는요, 의무적입니다. 자, 이 공적연금은요, 국가에다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되는데, 사적연금은요, 자기가 자율로, 나 연금 좀 더 내놔야겠어. 젊었을 때 내가 칠랑팔랑 다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연금을 조금 더 들어놔야겠다. 그래서 회사나, 이제 어떤 뭐 기업, 그쵸? 뭐 기업의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좀 지원하는 그런 제도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나이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난 추가적으로 사적연금도 좀 더 들래.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에다가 돈을 좀 넣어놓는다든가 이러면 국가가 아이고 잘했어. 너 노후 준비하는구나. 그쵸. 노인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사정이 안정이 돼야지 국가도 훨씬 더 안정이 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연금을 내면서 노후 준비를 추가로 하는 사람한테 국가가 어느 정도의 세금 혜택이라던가 이런 걸 주는 걸 사적연금 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이제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자
이 기초연금제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크게 연금제도가 3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쵸, 공적연금, 두 번째는 사적연금, 세 번째는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이 좀 없는 사람들, 그쵸? 이제 수익이 좀 적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성격의 연금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자,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요, 국민들 전체의 노후를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고요.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을 최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돈 없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이제 나이 먹었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분명히 약간씩 다르죠? 이거는 국가 전체를 도와주는, 국가에 있는 국민 전체를 도와주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좀 소득이나 자산이나 연금, 하여튼 좀 가난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연금이었다. 그래서 크게 3개가 있었는데 사회수당형부터 사회수당형 같은 경우는요.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전부 다 나눠준다. 반면에 최저소득보장형은요. 버는 소득이 적으면 나눠주는 거야. 최저보장연금형은요. 소득이 아니라 내가 받는 연금을 기준으로 너 연금을 너무 조금 받네? 내가 조금 더 나눠줄게. 국가에서. 연금을 너무 조금 받아? 그럼 추가적으로 국가가 도와줄게. 이게 최저보장연금형이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 그쵸? 소득하고 자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버는 데 있어서는 연금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고 나면 연금도 원래 이제 수령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따져가지고 너무 조금 받아. 그럼 도와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일을 안 하려 그래, 사람들이. 내가 일 많이 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하면 오히려 연금을 더 조금 받는 건데 이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최저보장연금형은 어떠한 단점이 있다? 저축 안 해버려. 왜? 연금 저축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 내가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잖아. 그럼 너는 어쨌든 일정 수준의 연금 받잖아. 너는 보장 안 해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어떤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라는 거, 니은은 연금을 얼마 받느냐가 기준이라는 거. 그럼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연금 이외에 그쵸?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을수록 이거부터 틀렸네요. 선생님 왜 틀렸어요? 보시면 기억 같은 경우가 지금 연금을 비롯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금도 기준으로 좀 따져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을수록 이렇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이외의 소득이 적을수록이 아니라 그쵸? 연금까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연금이 더 많을수록 더 적은 연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연금이니까요. 연금이 너무 많이 받아? 그러면 더 적은 연금을 수령하겠죠. 왜냐하면 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연금을 조금 받았을 때 도와주는 제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초연금에 대한 정리를 쭉 해놨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기초연금 제도가 나오네요.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저소득 보장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도 좀 따지고요. 어느 정도 받는 연금도 따져가지고 도와준다. 취약계층을 좀 도와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에서는 뭐 연금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비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왜?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그쵸?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줘야 되고, 소득의 재분배도 좀 돼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연금제도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좋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뭐, 3번, 정답 같은 경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일단 부부, 그쵸? 뭐, 여기에 보시면, 자, 부부죠. 부부 가구일 때 뭐가 더 커?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커. 그러면은 부부 가구일 때 오히려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왜냐면은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들만 연금을 주는 건데 그 최저소득을 높게 잡으니까 부부 가구일 때 그러면 부부 가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 밑으로만 내려가도 웬만하면 최저소득 밑으로 갈 거야. 왜냐면 부부 가구일 때 최저소득의 기준이 더 높으니까 연금 대상자로 설정될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정답이 3번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 얘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지문하고 정보하고 조금 매칭시키면서 우리가 풀었으면 베스트였다.
그쵸? 그 다음에 가해율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아까 좀 살펴봤었고, 그쵸? 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번이었는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인사이트를 드릴게요. A국에 사는 노인 갑은, 그쵸? 과거의 경제활동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부터 연금을 더 받게 되었다.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연금 수령 기준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한 노인을 도와줘. 그러면 지금 이 A국에 사는 노인 갑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있었나 보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노인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연금 수령 기준 금액이 여기 있고 연금 수령 기준 금액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인 갑의 연금이겠죠. 갑이 수령하는 연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보면 A국은 2025년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더 높였다. 그럼 여기죠. 연금 수령 기준 금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차이만큼을 받는 거였죠. 요 차이만큼을 받는 건데 연금 수령 기준 금액이 더 높아졌으니까 그 이전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겠네요. 갑은 연금을 얼만큼 받습니까? 자, 보세요.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면 차액을 보충해 준다. 그쵸? 그러면 요 정도의 차액을 보충해 주고 있었단 말이야, 국가가. 근데 2025년부터 연금 수령 기준 금액을 높였으니까 다시 높여봐. 이렇게 높아지면 그럼 이제 차액도 이만큼의 차익을 준다는 얘기 아니야. 와, 좋다. 원래 요만큼이었다가 요만큼이나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좋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더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사이트는요. 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정리다. 공적연금은 뭡니까?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아까 봤죠? 부자들도 연금을 내고 가난한 자도 연금을 내는데 나중에 보면 부자들은 조금 덜 받고 가난한 자는 조금 더 받는다. 그래서 결국엔 모두의 소득을 재분배해서 나중에 나이 먹고 모두 좀 행복할 수 있는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한 너무 소득 격차가 커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사적연금은 뭡니까? 자율적으로 노후 준비하는 사람을 추가 지원하는 거였죠. 기초연금은 뭐였습니까? 좋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꼭 요거를 정리하신다면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 실현이지 실패가 아니다. 제가 너무 이제 좋아하는 그 정주영 이제 현대 창립자죠. 창립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또 계약하면서 그렇죠? 계약하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고민도 많으시고 또 요즘 막 보는 시험도 많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으실 텐데 이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들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성장은 성장통을 수반한다. 모든 시련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오늘도 여러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진짜 어려웠다 오늘. 안녕.